안녕하세요. 박문기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우리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5번부터 살펴볼게요, 여러분. 15번에 보시면 당뇨병에 대한 설명인데 지금 맞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당뇨병이라고 하는 건 우리 당뇨병 있잖아요. 그럼 이 당뇨병이라고 하는 건 지금 뭐예요, 여러분? 지금 인슐린 분비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지금 인슐린 분비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런데 원래 인슐린은 어떤 기능을 하죠, 여러분? 지금 이 인슐린은 뭐를 내리는 기능을 하는 거냐면 혈당을 내려주는 기능을 하는 게 인슐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뭐를 내리지 못할까요? 혈당을 내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혈당을 내리지 못하니까 혈당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인슐린이라는 건 이렇게 혈당이 올라가는 지금 무슨 상태냐면 고혈당 상태를 갖다가 당뇨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당뇨병은 치료 안 되잖아요. 치료 안 되고 계속 가져가야 되는 우리 만성질환에 속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당뇨병 같은 경우에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 거냐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 거냐면 얘는 제1치료의 원칙이 뭐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냐면 식이요법을 통한 치료가 가장 중요하죠. 식이요법을 하면서 뭐를 병행을 하는 거냐면 운동요법을 병행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식이요법이 가장 주된 거고 이 식이요법이랑 병행해가지고 운동요법도 해주는 거고요. 그런데 식이요법도 해주고 운동요법도 해줬는데 이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다. 그럼 그때 해주는 게 뭐냐면 입으로 먹는 혈당을 떨어뜨리는 약을 먹어서 이걸 갖다가 경구용 혈당 강화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입으로 약을 먹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경구형 혈당 강화제를 먹었는데도 혈당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럼 그때는 최후의 주사로 맞는 뭐를 맞아주는 거냐면 인슐린 주사를 맞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후에 이게 조절이 안 되면 인슐린 주사를 맞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약물을 많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약물을 사용하기 전에 식이요법을 해주고 운동요법을 해줘가지고 혈당을 조절해주는 걸 먼저 해주고 그걸로 조절이 안 될 때 약물을 사용해주는 거고, 약물을 사용한다 해도 많이 사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렸고요. 다음에 영양 섭취가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당뇨 환자는 지금 혈당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식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필요한 건 아니죠. 다음에 간장질환, 췌장염이랑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당뇨병이라고 하는 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분비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다고 생기는 게 아니죠. 다음에 이 일형 당뇨는 애들한테 나타나는 당뇨인데 대부분 90% 이상은 몇 형 당뇨냐면 2형 당뇨란 말이에요. 2형 당뇨거든요. 그럼 2형 당뇨가 대부분의 90에서 95%가 다 뭐냐면 2형 당뇨예요. 근데 이 2형 당뇨를 우리 무슨 당뇨라고 하는 거냐면 성인형 당뇨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성인형 당뇨기 때문에 40대 이후나 뭐 이럴 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0대 이후에는 정기 검진을 받는 게 맞죠. 다음에 정신적인 안정과 거리가 많은 게 아니라 당뇨병도 스트레스랑 상관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건 아니지만 스트레스에 쌓이게 되면 우리 음식을 과다 섭취하거나 막 이렇게 폭식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스트레스가 이게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리가 먼 게 아니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번. 피부 건조증의 치료 및 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걸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피부 건조증이라고 하는 건 지금 무슨 분비가 안 되는 거냐면 피지선의 분비가 안 되는 거죠. 그죠? 피지선의 분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방 물질이 이렇게 기름기가 분비가 안 되니까 건조해지는 거고, 건조로 인해서 가려움증인 소양증 같은 증상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럼 건조해주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해줄 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건조한 상태잖아요. 그럼 건조한 상태니까 이렇게
습기를 제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습기를 제공해줘야 되니까 수분 섭취를 많이 한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가습기를 갖다가 적용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습기를 유지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뭐 로션이나 이렇게 오일 같은 거를 발라준다거나 이런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 피부 건조증은 완치가 안 돼요. 완치가 안 돼서 계속 이렇게 관리해 나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완치되지 않아요. 완치되지 않기 때문에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피부 건조를 되도록 피하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지금 이런 것처럼 수분 많이 섭취하고 가습기 해주고 그다음에 목욕할 때도 이렇게 순한 비누로 사용을 하고 목욕하고 난 다음에 수건으로 닦지 말고 이렇게 두드려서 말리고 그리고 목욕하고 난 다음에 또 이게 습윤을 제공하기 위해서 로션이나 오일 같은 거 발라주는 관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맞고요. 그죠? 다음에 통증에 따라서 적당한 진통제를 복용한다. 여러분, 피부 건조증은 건조해서 가려움증인 소양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통증이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통증에 따라서 적합한 진통제를 복용한다. 이거는 대상포진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대상포진은 통증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신경절을 따라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대상포진이고요. 그래서 틀린 거는 2번이네요, 여러분. 다음에 목욕이나 샤워할 때 따뜻한 물과 순한 비누 사용해야 되죠. 그죠? 다음에 가습기 적용하고 보습제 사용하고 다음에 물기 문지르지 말고 이렇게 두드려서 말리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번 노인성 질환 대상포진 나왔네요, 여러분. 대상포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걸렸던 이 수두가 잠복해 있다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대상포진과 수두가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뭐가 나타나죠? 둘 다 이렇게 수포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물집이 잡히는 건데 수포 이렇게 물집이 잡히는 거잖아요. 물집이 잡히는데 대상포진은 좀 다른 게 뭐냐면 이 대상포진의 수포는 신경절을 따라서 이렇게 분포를 하거든요. 그럼 이 신경이라고 하는 건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통증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통증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통증에 따라서 진통제를 복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신경절을 따라서 분포를 하기 때문에 한쪽 신경을 따라서 분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포가 양쪽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비대칭적으로 나타나요. 한쪽에만. 이렇게 나타나는 게 특징이죠.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한테 잘 걸리는 게 바로 뭐냐면 대상포진이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스트레스 같은 거 쌓였을 때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령의 노인은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걸리죠. 다음에 백혈병이나 골수, 기타 장기의식 이런 사람들은 지금 뭐가 떨어진 거죠?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이잖아요. 그럼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한테 잘 걸리는 게 대상포진이거든요. 다음에 스트레스가 있을 때 재발 자주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이 돼요. 다음에 전신성 홍방성 난창 및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면 더 잘 걸린다고 하는데 면역 질환이잖아요. 제가 아까 면역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생기는 게 바로 대상포진이라 그랬잖아요. 전신성 홍방성 난창은 모르셔도 되는데 얘가 자가 면역 질환이거든요. 아까 제가 류마티스성 관절염 자가 면역 질환이라 그랬잖아요. 얘도 자가 면역 질환이거든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잘 걸리는 거죠. 그런데 습도가 낮은 겨울에 지금 습도가 낮은 게 문제잖아요. 그럼 습도가 낮으면 건조하겠죠. 그러면 건조하니까 얘가 뭐가 생길까요? 피부 건조증에 대한 게 바로 뭐냐면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아니고요. 다음은 18번 볼게요. 노인의 만성 폐쇄성 질환에 대한 설명으로 지금 틀린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노인은 지방에 지금 흡수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방 섭취 제한해 주는 거 맞고요. 다음에 만성 폐쇄성 질환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폐질환이거든요. 지금 호흡기 질환이에요. 지금 호흡기 질환이거든요.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금연해 주는 거 맞고요. 다음에 호흡곤란 증상 나타나겠죠. 얘가 호흡기계 질환이기 때문에. 그래서 호흡곤란으로 식사를 조금씩 자주 먹는 거 맞고요. 여러분 단백질은 이렇게 노화가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섭취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이거 외우셔야 되는데 여러분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체중 1kg당 몇 그램 먹어야 되는 거냐면 1g은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 체중이 60kg다.
그러면 몇 g의 그런 단백질을 하루에 먹어야 되는 거냐면 60g의 단백질은 충분히 먹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량만 섭취한다고 하니까 틀렸죠. 충분히 먹어줘야 되거든요. 다음에 대상자를 두드리거나 기침을 통해서 분비물을 배출하도록 도와준다고 하는데 객단 같은 게 끼잖아요. 그럼 객단 같은 게 끼면 그 객담을 배출하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침 반사를 자극해서 배출해주기도 하고 아니면 환자의 등을 두드려줘가지고 이렇게 객담이 붙어있는 걸 띄어내가지고 이렇게 기침을 통해서 배출하도록 도와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닌 건 몇 번이냐면 4번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번 살펴볼게요. 노인성 질환에 대한 설명으로 지금 옳지 않는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노인은 지금 여러 가지 기능이 떨어진 사람이잖아요. 그럼 노인성 질환이라고 하는 건 노화로 인해서 전반적인 기능이 떨어진 사람이죠. 전반적인 지금 기능이 이렇게 다 떨어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약물에 굉장히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주 작은 양에도 약물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성인 있잖아요. 성인한테 주던 약물 있죠. 성인한테 주던 약물에 이렇게 3분의 1이나 2분의 1로 약물을 줘야 돼요. 적은 양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다음에 일상 수행 능력이 저하되면 치료 후에도 이게 일상 수행 능력,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 거잖아요. 일상적으로 세수하고 화장실 가고 옷 입고 막 이런 일상적인 수행 능력이 떨어졌잖아요. 그럼 내가 세수하고 뭐 양치하고 머리 감고 목욕하고 화장실 가고 이동하는 이런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의존하는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음에 일상생활은 가급적 스스로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그 스스로 하게 해가지고 남아있는 뭐를 이렇게 남아있는 잔존 능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간호에 속하죠. 그죠? 다음에 신체적, 심리적, 사회, 경제적, 영적 측면 모두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면 보세요. 노인은 진단이 비교적 쉽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노인성 질환의 특징이 뭐냐면 얘가 진단이 어렵잖아요. 그죠? 진단이 어렵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무슨 말이라고 하냐면 우리 이런 표현 배웠잖아요. 뭐라고 하는 거냐면 비전형적 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 배웠잖아요. 뭐라고 하는 거냐면 어떤 증상이 나타났는데 이 증상이 질환으로 인해서 나타난 건지 아니면 노화 과정으로 인해서 나타난 건지를 갖다가 구분하기 힘들어요. 명확하게 구분하기 힘들거든요. 그럼 이런 말을 갖다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비전형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노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질환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진단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틀린 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심부전이에요, 여러분. 심장이 자기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걸 심부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 관리 및 예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심부전은 약물 치료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심부전은 지금 순환기계잖아요. 그러니까 고혈압 치료하죠. 얘 뭐예요, 여러분? 혈액의 압력이 높은 거잖아요, 지금. 혈액의 압력이 높은 거죠. 다음에 고지혈증은 지금 혈액의 지방 성분이 높은 거잖아요. 그럼 얘 뭐예요? 혈액에 관한 거죠. 다음에 스트레스는 만병의 그런 근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조절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수용성 섬유질의 섭취는 줄이는 게 아니라 높여줘야 되죠. 왜냐하면 수용성 섬유질은 몸에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심부전에서 이게 아니라 줄이는 건 뭐냐면 뭐 콜레스테롤식이라던가 아니면 염분이라던가 뭐 그런 거를 갖다가 아니면 동물성 뭐 지방이라던가 그런 건 줄여줘야 되지만 수용성 섬유질의 섭취를 줄이는 게 아니라 이거는 많이 먹어줘야겠죠. 그러니까 아닌 건 몇 번이냐면 4번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번 만성기관지염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만성기관지염이라면 기관지의 염증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급성기관지염이 아니니까. 그래서 기도가 좁아진 경우 맞죠? 그리고 호흡기계 질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호흡곤란 나타날 거고요. 다음에
기관지가 비가역적으로 늘어나서 기관지 확장증이 된다고 하는 건 가역이라고 하는 건 변화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비가역은 변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나빠져가지고 기관지 확장증이 되기도 하거든요. 다음에 증상으로는 지금 만성기관지염은 지금 호흡기계 증상이기 때문에 호흡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호흡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외부에서 이렇게 산소가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소가 제대로 못 들어오니까 전신적인 쇠약감 나타날 때고 그로 인해서 체중 감소 나타날 때고 호흡기계 증상이니까 이렇게 가래 같은 거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요실금은 호흡기계가 아니라 얘는 뭐죠, 여러분? 비뇨기계 질환에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닌 건 몇 번이냐면 3번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2번 호흡기계 질환을 물어보고 있어요. 호흡기계. 그럼 고혈압은 혈액에 관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순환기계 질환에 속하는 거고 동맥은 혈관이잖아요. 그럼 얘 뭐죠, 여러분? 순환기계 질환에 속하는 거고 요실금은 얘는 뭐예요? 비뇨기계 질환에 속하는 거고 심부전은 심장에 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순환기계 질환에 속하는 거고 기관지가 뭐죠, 여러분? 기관지가 바로 뭐냐면 호흡기계 질환에 속하는 거니까 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3번 욕창에 대한 설명이래요, 여러분. 욕창에 대한 설명 좀 맞지 않은 걸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욕창은 두 가지 때문에 생겨요, 여러분. 뭐냐면 환자가 계속 이렇게 와상 상태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환자가 지금 계속 와상 상태로 이렇게 누워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누워 있으면 여기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계속적인 뭐를 받죠? 계속적인 압박을 받고요. 이게 지금 1시간, 2시간 누워있는 게 아니라 계속 누워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압박하고 시간이 가해지면서 이 부분에 지금 뭐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혈액 공급이 안 되면서 이 부분에 지금 피부에 지금 손상이 일어나는 거고요. 이 피부 손상의 단계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죠. 피부 손상이 일어나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럼 2단계는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여기 피부를 보시면 맨 위층을 표피층이라고 하고 그 밑에를 뭐라고 하냐면 진피층이라고 얘기하고 그 밑에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피하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피부는 표피, 진피, 피하 조직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1단계 같은 경우는 지금 뭐냐면 지금 표피층의 손상이 일어난 거예요. 다음에 2단계는 뭐냐면 그 밑에 있는 진피층의 손상까지 일어난 거고요. 3단계는 지금 뭐냐면 지금 피하 조직의 손상까지 지금 일어난 거거든요. 피하 조직의 손상까지 일어난 거고요. 4단계는 이 피하 조직의 손상도 일어났지만 주변에 지금 손상까지 일어난 거거든요. 그럼 주변의 근육이라던가 뭐 뼈라던가 뭐 인대라던가 여기까지 손상이 일어난 게 지금 4단계 욕창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거죠, 여러분. 1단계는 표피층의 손상인데 여기는 지금 무슨 변화가 나타나죠? 색깔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빨간색이 나타난다, 발적이 된다던가 아니면 눌렀다가 뗐는데 흰색이 계속 유지된다던가 이렇게 색깔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고 2단계 욕창인 경우에는 여기 물집이 잡히죠. 수포가 생기는 거고요. 다음에 3단계서부터는 여기가 썩는 괴사 상태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3단계는 피하 조직의 괴사까지 나타나는 거고 4단계는 피하 조직뿐만 아니라 지금 주변 조직까지 괴사가 나타난 걸 4단계 욕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욕창은 오랫동안 병실에 누워있는 경우에 생기는 거 맞고요. 그죠? 그다음에 척수신경장애로 체위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없어요. 그럼 체위를 변경하지 못하니까 계속 이 자세로 누워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기는 경우 맞고요. 다음에 계속적인 압박을 많이 받는 부위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천골 부위에 많이 생기잖아요. 엉덩이 부분 이런데. 다음에 뼈가 튀어나온 곳은 더 압박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잘 생기죠. 다음에 욕창은 한 번 생기면 잘 치료가 안 되고요. 이게 치료가 잘 안 되고 이 욕창으로 인해서 나중에 사망하기도 하거든요. 피부가 썩고 괴사되고 막 이런 거기 때문에 얘는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뭐가 가장 중요한 거냐면 생기지 않게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23번 결핵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결핵은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한 호흡기 감염이죠. 그래서 호흡기로 감염되는 전염병이잖아요. 근데 전염병이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얘는 기침이나 재채기 같은 호흡기로 감염되는 전염병이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닌 거는
1번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약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서 섭취하는 거 맞고요. 다음에 6개월 이상 장시간 복용하는 거 맞고요. 그리고 결핵약은 부작용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약제를 갖다가 이렇게 매일 이렇게 병학해서 6개월 이상 먹기 때문에 식욕 부진 같은 거 굉장히 몸이 힘들고 피로하고 이런 거 호소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닌 답은 몇 번이냐면 1번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혈압이에요, 여러분. 고혈압은 지금 뭐죠, 여러분? 순환기계 질환에 속하죠. 혈액의 압력이 높은 거니까. 그럼 이거의 치료 및 예방법으로 바르지 못한 거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순환기계 질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저염식이 해줘야 되잖아요. 심장병은 다 뭐죠, 여러분? 심장에 관련된 거 저염식이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염식이 해주는 거고요. 다음에 혈압이니까 혈액의 압력이 높으니까 혈압 규칙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고. 고혈압 환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분. 고혈압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 고혈압은 두 가지 치료를 하는데 이게 있어요, 여러분. 약물요법이 있고요. 약물로 치료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비약물 치료가 있거든요. 그럼 이 약물 치료는 고혈압 약을 먹는 거죠. 처방된 약을 먹는 거고, 이 비약물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체중을 조절하는 거예요, 지금. 체중을 조절을 하는 거라서 이 체중 감소를 해가지고 이상적인 표준 체중을 유지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상적인 체중을 이렇게 표준 체중을 유지하면 혈압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중 조절을 해줘야 되는 거 맞고요. 금연해줘야죠. 왜냐하면 담배를 피면 혈관이 수축돼가지고 혈압을 더 높인단 말이에요. 다음에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지만 체중 조절을 할 수 있겠죠. 다음에 혈압약은 먹지 않는 게 아니라 꾸준히 복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사랑 이렇게 진료해가지고 의사가 먹지 말라고 하기 전에는 자기 맘대로 이 혈압약을 끊었다가 먹었다가 이러는 게 아니라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이렇게 처방된 그 혈압약은 꾸준히 매일 계속 복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 4번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혈액의 압력이 높은 거잖아요. 그럼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액의 압력이 더 높아져서 고혈압이 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피하는 생활 해야 되고요. 다음에 당뇨병의 증상은 당뇨병은 3대 증상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계속 갈증이 나니까 다음증, 다음에 다식증, 다음에 다뇨증.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당뇨의 3대 증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갈증이 나는 다갈, 그래서 많이 음료를 먹는 다음, 음식 많이 먹는 다식증, 소변 많이 보는 다뇨증. 그리고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주로 비만하고 상관이 있기는 하는데요. 이 당뇨병에 걸리면 갑자기 이렇게 체중이 감소를 하지 체중이 증가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아닌 건 1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뇨병은 지금 혈액이 끈적끈적한 상태거든요. 끈적끈적해가지고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작은 혈관에 이 말초혈관에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각에 관련된 이게 눈에 분포된 그런 작은 혈관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흐릿한 이 당뇨합병증으로 흐릿한 시력 나타나고 당뇨합병증으로 우리 백내장 같은 거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닌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7번 퇴행성 관절염이에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 생기는 게 퇴행성 관절염이고 제가 이거 뭐라 그랬냐면 60대 이상의 이런 여성에게 50% 이상 발생하는 게 이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연골이 닳아 없어져가지고 골과 골이 닿아서 아프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우리 뭐라 그랬냐면 제가 관절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거에 맞지 않는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통증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우리 움직일 때마다 골과 골이 닿기 때문에 아프거든요. 그럼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통증제, 진통제를 갖다가 이렇게 복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항염제 뭐 이런 거, 염증, 왜냐하면 골과 골이 닿아서 아파서 염증 유발하기 때문에 항염제나 진통제 이렇게 복용하기도 하는 거죠. 의사 처방에 의해서. 다음에 온냉요법 해주고 마사지 해주고 물리치료 해가지고 통증 조절해줄 수 있는 거고요. 다음에 지금 무릎이 아픈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내가 체중이 많이 나가게 되면 무릎을 더 이렇게 힘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체중 조절해야 되는 거 맞죠? 다음에 관절의 파괴가 심하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수술해야죠. 같은 수술비 아니라 수술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제가 체중 조절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체중이 많으면 무릎을 더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체중을 조절해야 되는데 퇴행성 관절염은 움직일 때마다 아프단 말이에요. 움직일 때 아프기 때문에 운동을 잘 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체중 조절을 어떻게 해서 해야 되는 거냐면 운동을 해야 되는 건데 내 체중을 느끼지 않게끔 하는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체중을 부하시키지 않는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체중을 느끼지 않게 하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 수영은 물속에서 내가 운동을 하게 되면 체중을 느끼지 않게끔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우리 수영이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체조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스트레칭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통해서 체중을 조절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힘을 주는 운동이 아니라 부하시키지 않는 운동을 하는 거죠. 걷기, 조깅 아니라요. 수영이나 체조나 스트레칭 같은 거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닌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28번 볼게요, 여러분. 만성기관지염의 치료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걸 물어보고 있어요. 만성기관지염은 호흡기계 질환이잖아요. 그럼 호흡기계 질환이니까 금연하는 거고요. 그죠? 다음에 호흡기계 질환이니까 가래 배출, 심호흡 같은 거 습득하고요. 다음은 호흡기계잖아요. 그럼 호흡으로 들어올 때 우리 신선한 공기가 들어와야겠어요? 오염된 공기가 들어와야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 오염이 심한 거 피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만성기관지염은 뭐냐면 기침을 많이 하고요. 다음에 뭐냐면 가래 같은 거 많이 끼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래를 갖다가 이렇게 삭혀서 없애는 이렇게 녹여주는 가래를 갖다가 묽게 만드는 걸 우리 거담제라고 하거든요. 가래가 많으니까 거담제 사용해야 되고요. 호흡이 잘 안 되니까 기도가 좁아져서 호흡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흡을 촉진하기 위해서 기관지 확장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 사용한다고요. 다음에 차가운 음식을 삼가되 뜨거운 음식을 먹어도 된다? 너무 차갑거나 너무 뜨거운 음식은 먹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기도경련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번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9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포진이에요, 여러분. 대상포진. 대상포진이라고 하는 건 제가 수두 바이러스가 어렸을 때 걸렸던 그 수두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다가 성인에 대해서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고령의 그런 노인한테 주로 많이 나타나는 게 대상포진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 대상포진의 치료제로 맞지 않는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대상포진은 뭐냐면 이게 수두 바이러스가 이렇게 잠복해 있다가 나중에 나타난 거거든요. 그럼 얘가 지금 뭐예요, 여러분? 원인이 뭐죠? 수두 바이러스잖아요. 그죠? 수두 바이러스. 그러니까 얘가 항바이러스제로 치료하는 거고요. 다음에 너무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진통제나 냉찜질 사용하기도 하고요. 다음에 염증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항염증제 사용하고 그리고 수포가 나타나기 때문에 통증도 있지만 그 물집이 잡힌 곳에 가렵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려움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칼라민 로션 같은 거 발라줄 수도 있는데 비누가 치료제는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 아니냐면 4번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0번 감각기계예요, 여러분. 감각은 시각, 후각, 미각, 청각을 감각기계라고 하죠. 그래서 감각기계라고 하는 건 시각, 후각, 미각, 청각에 해당되는 게 감각기계죠. 그죠? 그럼 봅시다, 여러분. 건조증 피부에 대한 거죠. 그죠? 대상포진, 얘 신경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죠? 신경계에 해당이 되는 거죠. 다음에 백내장, 시각입니다. 그죠? 다음에 결핵, 호흡기계죠. 그죠? 다음에 녹내장하고 백내장이 다 뭐예요, 여러분? 얘가 시각에 관련되고 이게 시각에 관련되니까 뭐죠, 여러분? 감각기계 질환에 속하는 거죠. 그런데 노인성 난청은 얘는 청각이니까 감각성 질환 맞아요. 그런데 뇌졸중은 얘는 뭐냐면 신경계 질환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얘 아니죠. 다음에 고혈압은 혈액의 압력이 높은 거니까 순환기계 질환에 속하는 거고요. 녹내장은 시각에 관련되는 거서 감각기계에 속하는 건데 고혈압이 아니니까 아니죠.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1번 녹내장이에요, 여러분. 녹내장. 그럼 녹내장은 뭐죠, 여러분? 녹내장은 뭐냐면 지금 안구의 압력인 안압의 상승으로 나타난 거죠. 안구의 압력이 상승한 거예요. 안압이 상승돼서 뭐가 파악이 된 거냐면 시신경이 손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신경 손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게 안구 통증이 나타나고요. 다음에 시신경이 손상이 되는데 여기 보세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이 가운데를 중심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주변에 보이는 게 바로 뭐냐면 주변시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시신경이 손상될 때 중심시서부터 손상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주변시서부터 손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은 안 보이고 가운데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가운데만 보이기 때문에 무슨 시야가 나타나는 거냐면 무슨 시야가 나타나는 거냐면 이 가운데만 보이기 때문에 좁은 시야가 나타나는 게 이게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얘는 이 안압이 상승되는 질환인데 주로 뭐냐면 얘는 선천적인 거예요. 이렇게 선천적인 이렇게 유전이나 이렇게 선천적인 질환에 속하는 거고 얘는 뭐예요, 여러분? 치료가 안 돼요. 치료가 안 되고 계속적으로 이 안압을 관리해 가야 되는 병이거든요. 근데 관리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나빠지는 거는 갖다가 이렇게 조금 늦출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걸 갖다가 관리를 안 하면 나중에는 이 중심시까지 파괴가 돼가지고 좁은 시야가 아니라 나중에는 실명까지 갈 수 있는 게 바로 녹내장이거든요. 그럼 녹내장은 완전한 치료법 없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관리해 가야 되는 거고 관리하지 않으면 실명까지 가는 거 맞거든요. 그다음에 어두운 곳에서 책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수술로 실형 약화는 늦출 수는 있어요. 만약에 수술로 완치할 수는 없지만요. 완치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 이렇게 덜 나빠지게 완전히 더 나빠지게 하는 거를 갖다가 늦출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닌 거는 3번이고요. 다음에 녹내장은 스트레스랑 관련이 있거든요. 우리 혈압도 혈액의 압력이 높은 거고 녹내장도 지금 안구의 압력이 높은 거잖아요. 그럼 압력이 높은 건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이렇게 혈액의 압력도 높아져서 고혈압에 영향을 미치고요. 다음에 우리 스트레스 쌓일 때 안구의 압력도 높아져가지고 녹내장에 영향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과로 피해야 되고 스트레스 피해야 되고 그리고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안압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닌 거는 몇 번이냐면 3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백내장은 정상적인 노화 과정으로 인해서 나타나고요. 다음에 지나친 음주나 흡연을 하게 되면 더 빨리 나타나는 거죠. 다음에 이런 약물 복용으로 인해서 나타나기도 하고요. 과도한 이런 게 불빛에 의해서도 나타나기도 하는데 파킨슨 질환의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 당뇨병의 합병증이라던가 고혈압의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뭐냐면 백내장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 아니냐면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킨슨 질환은 우리 그 노인한테 나타나는 신경계 질환이에요. 근데 백내장은 감각기계 질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닌 거는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내분비계 질환이에요, 여러분. 내분비는 뭐죠, 여러분? 호르몬과 관련된 질환을 내분비계 질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호르몬이 뭐예요, 여러분? 당뇨병은 뭐죠, 여러분? 인슐린이라는 이 호르몬. 네, 분비가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호르몬이잖아요. 그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죠. 다음에 췌장은 소화기계. 소화기 부속기잖아요. 그죠? 다음에 대장도 소화기계. 담즙도 소화기 부속기계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소화기계. 얘 다 소화기계죠. 그러니까 얘는 그 인슐린에는 호르몬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호르몬 분비랑 관련이 있는 내분비계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경정신질환 중에 지금 우울증에 대한 거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걸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노인에게 우울증은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노인이 되면 은퇴하잖아요. 은퇴하면 내 수입도 없어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만나는 그 사회적으로도 위축이 되잖아요. 만나지 못하고 활동도 줄어들고. 그리고 노인이 되면 여러 가지 질환을 앓게 되잖아요. 그럼 통증이 있죠? 통증으로 인해서 우울하죠? 그리고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나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우울증이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이죠. 그런데 이 우울증은 스스로 자기가 우울증이라는 걸 자각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울증으로 인해서 병원을 쉽게 찾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병원을 쉽게 찾는 게 아니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우울증은 주변 사람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질병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혼자 있을 때는 굉장히 우울증이 심한데 사람 만나면 좀 이렇게 과다하게 자기가 밝은 척하고 막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다음에 고령자들이나 아니면 혼자 거주하는 사람한테 주로 많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지지가 있으면 잘 회복이 될 거 아니에요? 다음에 병원을 찾는 경우가 드물어요. 왜냐하면 자각하는 경우가 자기가 우울증이라고 자각하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아닌 거는 2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우울증의 증상이 아닌 걸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머릿속이 아프다고 생각한다? 그럴 수 있죠, 그죠? 다음에 우울증으로 인해서 수면장애 나타날 수 있고요. 다음에 우울증으로 인해서 이게 가슴에 통증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이 흉통은 가슴의 통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여러분? 순환기계. 지금 질환이 생겼을 때 생기는 거죠. 다음에 절망감 생기죠. 우울증이니까. 다음에 불안, 걱정 많아지고요. 그러니까 아닌 거는 몇 번이냐면 3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선망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걸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선망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지금 의식장애가 나타난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 의식장애로 인해서 전반적인 인지 기능에 지금 장애가 나타나고, 그리고 뭐까지 나타난 거냐면 정신병적인 증상까지 지금 나타난 걸 갖다가 선망이라고 그러고, 갑자기 나타나고, 그런데 얘가 며칠 정도 지속이 되다가 회복이 되고, 이 증상의 기복이 굉장히 심한 게 바로 선망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증상의 기복이 심하고 갑자기 나타나서 확 나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기부터 아예 사람을 못 알아볼 수 있어요. 다음에 몸까지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생리적인 변화 심하고 의식 수준의 변화 있어요. 다음에 인지 기능의 상승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의 집중력 떨어지고요. 수면 양상 불규칙해요. 그런데 얘는 만성 질환 아니라요, 여러분. 보통 며칠 지속이 되다가 그냥 회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만성 질환이 아니라 급성 질환이고요. 며칠 정도 지속이 되다가 대부분은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회복 가능하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7번 정신적인 측면의 노화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즉 맞는 거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노화가 되면 수면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여러분. 수면의 질도 떨어지고요. 이게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낮잠 많이 주무시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잘 자는 게 아니죠. 다음에 신체 수분량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뭐에 잘 빠지는 거냐면 탈수가 잘 생기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다음에 폐활량이 노화가 되면 전반적인 기능이 감소하거든요. 전반적인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폐활량 떨어지고요. 폐활량 떨어지니까 이게 활동량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뭐냐면 이게 좀 어려우실 거예요, 여러분. 기능적인 정신장애가 잘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 말이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맞거든요.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럼 이게 뭐냐면 요걸 좀 설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두통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 두통이 두통이 머리가 아픈 거잖아요. 두통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걸 이해하라고 제가 하는 거거든요. 그럼 두통은 뭐가 있냐면 기질적인 두통이라는 게 있고요. 기질적인 두통이라는 게 있어요. 기질적인 두통. 그래서 얘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를 징후성 두통이라고 해요. 징후성 두통이라고 하거든요. 다음에 지금 얘기한 뭐냐면 기능성 두통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기능성 두통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기질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징후가 나타난 거거든요. 그럼 얘가 지금 기질적으로 뇌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뇌에 질환이 생긴 거죠. 뇌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뇌수종이라던가, 뇌경색이라던가, 이게 뇌압이 올라갔다던가, 지금 기질적으로 뇌에 뇌에 질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통이라는 징후가 나타난 걸 징후성 두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병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을 갖다가 기질적인 두통, 징후성 두통이라고 하는 거고요. 기능성이라고 하는 건 지금 기질적인 문제는 없어요. 기질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지금 뇌에 지금 질환이 생긴 게 아니에요. 어떤 질환이 생긴 게 아니라 그냥 원인은 명확하게 찾을 수 없는데, 그래서 이게 원인은 명확하게 찾을 수 없어요. 원인은 명확하게 찾을 수 없는데 두통이 나타나는 걸 뭐라고 하냐면 기능성인 두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정신적인 측면의 노화는 정신적인 측면으로 우울증도 나타나고 선망도 나타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명확한 원인은 찾을 수 없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같이 섞여가지고 나타나기는 하지만 명확한 원인,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딱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이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기질적인 문제가 아닌 기능적인 정신장애가 나타나요. 그래서 얘가 명확하게 어떤 질병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원인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원인을 명확하게 찾을 수 없는 그런 게 나타나는 걸 바로 기능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노화라고 하는 건 진단하기 어렵다 그랬잖아요. 진단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라고 했냐면 이게 노화로 나타난 건지 질병으로 나타난 건지 좀 구분하기 힘들어서 초기 진단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질환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기능적인 정신장애가 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8번 볼게요. 노화에 따른 신체적인 변화를 사정할 때 요양보호사가 고려할 점이 아닌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환자의 신체적인 변화를 관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뢰와 돌봄의 관계를 형성해야지 좀 더 그 대상자가 자유롭게 행동을 하니까 내가 신체적인 변화를 잘 관찰할 수 있겠죠. 다음에 환자가 불안해하거나 지루해하면 즉시 중단해야 돼요. 즉시 중단해야지. 지금 환자가 지금 굉장히 불안하는데 이 불안을 감수하고 계속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불안해하면 즉시 중단을 하고 멈춰야 되는 거거든요. 끝까지 사정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닌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충분한 시간 주는 거고 천천히 하고요. 다음에 대상자의 인식이 어떤지 살펴보고요. 다음에 대상자의 지금 기억력이 가장 좋은 상태, 오전이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선택해서 하는 게 좋겠죠. 여러분 39번 볼게요. 노인성 질환의 특징으로 맞지 않는 거 물어보고 있거든요. 1번 볼게요, 여러분. 단독 질병이 많다? 아니죠, 여러분. 노인성 질환은 뭐 고혈압 가지고 계신 분이 당뇨병도 가지고 있고 동맥경화증도 가지고 있고 고지혈증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질환을 이렇게 여러 개를 동시에 가지고 있잖아요. 단독 질병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가지 질환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죠. 그러니까 아닌 거는 몇 번이냐면 1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증상이 애매해서 제가 진단하기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질병으로 인한 증상인지 노화로 인한 증상인지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어렵다 그랬고요. 그리고 거의 이게 원인이 뭔지 정확하게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만성퇴행성 질병이죠. 나이 들어서 생기는 만성퇴행성 질환이고 다음에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이 깨지기 쉬워가지고 뭐에 잘 걸리는 거냐면 탈수에 잘 걸리죠. 그죠? 다음에 가벼운 질환에도 급격하게 의심장애를 이렇게 일으키기 쉬운 거죠. 그래서 아닌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40번 위에 염증이에요, 여러분. 위에 염증이 있을 때 치료해야 할 행동으로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맞는 것은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위염이 있을 때 맞는 거 고르는 거예요. 그럼 자극적인 음식 먹으면 안 되고요.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몸에 염증이 있을 때는 우리 몸에 이 노폐물을 염증으로 인한 이 노폐물을 배설시켜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염증으로 인한 이 노폐물을 배설하기 위해서 무슨 섭취를 많이 해야 되는 거냐면 수분 섭취를 많이 해서 염증으로 인한 노폐물을 배설시켜 줘야 돼요. 그런데 얘는 염이잖아요. 위에 염증이죠. 그럼 이 염증으로 인한 노폐물을 배설하기 위해서 수분을 많이 섭취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틀렸죠. 다음에 금식 후에 바로 밥 먹는 게 아니라 쭉 먹고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규칙적인 식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맞는 답은 3번이고요. 다음에 위염이 있을 때 위경련 같은 증상도 나타날 수 있고 산해 분비가 많아지잖아요. 그럼 산해 분비를 중화시키는 제산제라던가 위경련을 막을 수 있는 제산제라던가 도움되죠.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다음에 운동은 무리하게 해도 무관하다. 여러분 그 위에 지금 염증이 있을 때는 위를 잠깐 쉬어주는 금식을 해주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근데 금식 상태에서 무리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금식 상태에서는 휴식을 취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리하게 운동을 해도 무관한 게 아니라 지금 금식을 취해주면서 뭐를 해줘야 되는 거냐면 휴식을 취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는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1번 위궤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잘못된 식사 습관으로 인해서 지금 자극이 되기도 하고요. 다음에 위궤양의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기도 하는 거 맞고요. 다음에 위에서 분비되는 소화 효소가
지나치게 많이 분비돼서 얘가 지금 손상이 돼서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위 내에 있는 헬리코박테리아에 의한 이런 감염으로 인해서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약물로 인해서 위궤양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가 원인이 되지 않는 게 아니라 약물로 인해서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닌 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서서히 진행된대요. 서서히 진행되고요. 증상 나타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거의 무증상인 거죠. 다음에 체중 감소 나타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소화불량, 복부불편감 다 이게 무슨 증상이죠, 여러분? 지금 소화기계 증상 나타나고 있죠. 그죠? 소화기계 증상 나타나고 있죠. 그럼 이 소화불량이나 복부불편감이나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게 뭐죠, 여러분? 위암이겠죠. 모든 암은 가족력이 있고 모든 암은 체중 감소가 나타나고 거의 모든 암은 초기에 무증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서히 진행되고 증상 잘 나타나지 않고 체중 감소는 얘는 모든 암의 공통적인 증상인데 지금 뭐냐면 소화불량, 복부불편감, 빈혈 같은 소화기계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위암이고요. 간암이라고 하는 건 간에 관련되게 나타나야 되는 거고 대장암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변에서 선홍색 피가 보인다던가 그런 게 나타나야 되는 거고 후두라고 하는 건 후두함의 목소리의 변화라던가 계속된 기침이라던가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고 소장암도 지금 무슨 변에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다른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답은 몇 번이냐면 1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대장암의 식이요법으로 지금 옳은 거를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대장암이 왜 생기죠? 대장암에 생기는 원인이 뭐예요, 여러분? 고칼로리를 먹어서 그러죠. 고칼로리를 먹어서 먹고요. 고지방을 먹어서 그러는 거고요. 다음에 뭐냐면 저섬유소 시기를 먹어서 그러는 거고요. 잔여 시기를 먹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원인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대장암은 천천히 먹어서 소화가 잘 되도록 해야 되는 거지 빨리 먹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그죠? 다음에 낮은 간식, 늦은 식사를 하면 소화가 안 되니까 안 되죠. 먹어도 되는 게 아니라. 다음에 너무 따뜻하게 먹고 찬 음식은 먹다. 음식은 따뜻하게 먹고 찬 음식은 피한다. 얘가 맞죠, 여러분? 음식 따뜻하게 먹어야 되고 찬 음식 피해야 되고요. 물은 하루에 한 잔만 마시는 게 아니라 물은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대변의 배설이라던가 이런 거 좀 도와줘야 되는 거죠. 다음에 동물성 식품의 섭취를 많이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고지방이 문제인 거니까 동물성 식품 섭취 많이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변비 치료에 대한 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변비니까 변 잘 나오게 되잖아요. 수분 많이 섭취해야 되고 섬유질 많이 섭취해야 되고 그죠? 다음에 매일 식사 시간 일정하게 하고 배변 습관, 규칙적인 배변 습관 가져야 되는 거죠. 다음에 올바른 식습관 가지고 고른 영양소 섭취하게 되고요. 여러분 변비일 때 우유를 먹으면 장을 자극해서 변이 배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유는 조금 먹는 게 아니라 우유는 지금 배변을 하는 걸 도와줘요. 특히 변비일 때 찬우유를 먹으면 바로 화장실 갈 수 있는 이렇게 장을 자극시켜서 장 운동을 자극하거든요. 그래서 우유를 조금 먹는 게 아니니까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5번. 만성기관지염, 지금 호흡기계 질환이에요. 그럴 때 옳지 않은 걸 물어보고 있어요. 호흡기계 질환이니까 금연하고요. 호흡기계 질환이니까 신선한 산소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공기오염이 심하면 안 되겠죠. 피해야 되고요. 다음에 호흡기계 질환이니까 가래에 배출해야 되고요. 심호흡 해가지고 산소 들어오도록 해줘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런 가래를 갖다가 묽게 만드는 거담제 해줘야 되는 거고 지금 기도가 좁아져서 호흡 안 되니까 얘를 넓히는 기관지 확장제 사용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사용해야 되죠. 그죠? 다음에 지금 얘가 왜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여러 번 나누어 식사한다가 왜 그러는 거냐면 얘도 맞거든요. 그러니까 아닌 답은 몇 번이면 얘예요. 얘는 지금 사용해줘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바로 인두고요. 그죠? 여기가 바로 뭐냐면 후두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기관이고 양쪽에 이렇게 폐가 이런 식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뭐예요? 얘가 식도죠. 그죠? 다음에 얘가 뭐냐면 위잖아요. 그죠? 얘가 바로 위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여기서 보면 이쪽으로 가면 호흡기계고요. 이쪽으로 가면 소화기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기도가 부어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만성기관지염은 여기가 지금 부어있는 상태예요. 만성기관지염은 여기가 지금 이렇게 부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연화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가 부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화곤란 증상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여러 번 나누어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 맞거든요. 그래서 가래를 이렇게 묽게 만드는 거담제 사용하는 거고요. 기도가 좁아졌기 때문에 걔를 넓혀주는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사용하는 게 맞는 겁니다. 다음에 노인의 고관절 골절. 고관절 골절이 뭐죠, 여러분? 고관절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이렇게 Y라인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지금 Y라인 있는 부분. 여기가 지금 뚝 골절이 된 거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있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골절된 걸 갖다가 고관절 골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 고관절 골절의 가장 큰 원인은 넘어져서 낙상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골다공증이 심하고 그래가지고 이 낙상으로 인해서 쉽게 이 고관절 골절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낙상을 예방하는 게 바로 뭐냐면 고관절 골절을 예방하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골다공증을 갖다가 치료하고 예방하는 것도 바로 이거에 대한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낙상 예방을 위한 내용으로 옳은 거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낙상 예방을 위해서 욕실이나 샤워실에서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치우는 게 아니라 해줘야겠죠. 그죠? 다음에 집안의 조명은 보일 정도만 하면 낙상할 우려가 있겠죠. 밝게 해줘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전기 코드나 화분 같은 경우는 결러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치워야겠죠. 왜냐하면 낙상 예방해야 되는 거니까 예 맞고요. 다음에 현기증이나 정신혼란이나 약물은 이걸 갖다가 현기증이 나타나지 않는 약물로 이렇게 이렇게 재처방을 의사랑 상담을 해서 이 약은 갖다가 다른 약물로 이렇게 바꿔줘야겠죠. 다음에 욕실에서는 신발을 꼭 신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8번. 요실금에 대한 설명으로 지금 맞지 않는 거를 물어보고 있어요. 요실금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므로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하다? 가능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능할 수 있고요. 다음에 골반 근육, 왜냐하면 이게 케겔 운동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 예방법으로 우리 가능하죠. 그런데 이게 케겔 운동이잖아요. 그럼 이 요실금이 이게 치료 방법이고 예방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항문을 조였다 풀었다 하는 게 골반 근육 운동이고 케겔 운동이잖아요. 그럼 피하는 게 아니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닌 건 몇 번이냐면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9번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 및 예방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뭐죠, 여러분?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럼 이걸 갖다가 우리 음경, 페니스라고 하고, 얘는 뭐예요, 여러분? 음낭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가 바로 뭐죠? 얘가 요도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가 바로 뭐냐면 방광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여기 요도를 싸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걸 갖다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전립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노화가 되게 되면 남성들은 뭐가 되는 거냐면 남성 호르몬은 줄고 여성 호르몬은 늘어나고 이런 호르몬 불균형이라던가 아니면 이 전립선이 너무 뚱뚱해지는 거예요. 그럼 비만으로 인해서 전립선이 뚱뚱해지는 전립선 비대증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전립선이 계속 이렇게 비대해지면 뭐를 압박할까요, 여러분? 전립선이 비대해지면 여기 안에 있는 요도를 압박하거든요. 그럼 이 요도를 압박하면 여기에 있는 소변이 배출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변 그 줄기가 가늘어지고 방울방울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변이 배출되지 않으니까 여기에 소변이 계속 이렇게 고여 있게 되는 거죠. 그럼 계속 소변이 고여 있으면 여기서 뭐를 유발을 하는 거냐면 염증을 유발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뇨관을 삽입해서 여기 정체된 소변을 배출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 염증이 심하다면 이 염증을 치료해 주지 않으면 이 염증이 뭐를 타고 올라가냐면 이렇게 신장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맞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뇨관 사용해가지고 여기 정체된 소변을 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빼줘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여기 염증이 심하다
심하다면 약물요법을 통해 가지고 신장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물요법은 신장을 손상시키지 않는 게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는 거고요. 다음에 전립선 비대증이 심하다면 수술해야 되는 거거든요. 다음에 비만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럼 비만이 되면 전립선이 더 비대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지방 식사하는 거고 적당한 운동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4번이고요. 음주는 술은 고칼로리예요, 여러분. 술은 고칼로리거든요. 그런데 비만하고 상관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음주는 지금 무관한 게 아니라 전립선 비대증을 더 악화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음주를 하게 되면 술과 담배는 그 성호르몬을 감소시켜요. 근데 원인이 뭐였어요, 여러분? 남성 호르몬이 감소된 게 원인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주는 하지 않는 게 좋은 거고요. 다음에 이제 50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50번 보시면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호르몬, 여성 호르몬은 증가하고 남성 호르몬은 감소하고, 다음에 제가 비만하고 남성 호르몬 감소하고, 비만하고 상관이 있잖아요.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다음에 비만하고 상관이 있는 거지 지금 저체중이랑 상관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닌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51번, 욕창은 한 번 생기면 치료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52번 볼게요. 대상포진의 증상은 수두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다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럼 수두의 특징이 뭐죠? 수포 물집이 잡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상포진도 이 수포가 신경절을 따라서 수포 물집이 생기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녹내장은 안압 상승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럼 맞지 않는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안압이 상승해서 시신경이 손상돼서 안구 통증 유발하는 거죠. 다음에 시력이 점점 약해져가지고 좁은 시야 되고 나중에는 실명까지 갈 수 있는 거고요. 다음에 눈에 있는 방수 물이 배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출이 잘 안 돼가지고 문제가 생겨 발생한다. 맞고요. 다음에 유전적인 요인 맞아요. 하지만 완치가 되지 않거든요. 완치가 안 되고 죽을 때까지 안압 관리를 하고, 그리고 이 관리를 통해서 더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닌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까지 문제풀이 봤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 치매랑 그 뇌졸중이랑 파킨슨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